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존재성 탐구 제9강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오늘 수업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잘 듣기만 하면 출석이 되니까 좀 힘들겠지만 같이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간의 존재성 탐구 제9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은 이미 다 했고 출석 점검은 자동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강의의 강의 목표를 매 수업 시간마다 읽자고 했죠. 왜 읽자고 했냐면 이 강의 목표가 중요하니까. 다른 수업은 지식, 기술, 습득이에요. 그런데 이 과목은 인간의 존재성 탐구는 나의 존재, 오롯이 나의 가치 있는 존재, 자기를 위한 과목이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는 특별한 시간이 또 되기를 바라면서, 성적평가는 120점 만점에 출석 20, 중간 30, 기말 30, 과제물 10, 그리고 매 수업마다 3점씩 수업에서 활동을 통하여 점수를 받게 됩니다.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9강이네요.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도 떨어질 때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가치감이 얼마나 있는지, 가치감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고 언제 가치감이 떨어지는지도 배웠습니다. 내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도 이 가치감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롤링 페이퍼를 지금 돌리는데요. 수업 때 실제로 해보는 건데 못하니까 제가 롤링 페이퍼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링 페이퍼란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사람에 대해 주변 인물들의 의견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5명이 앉아있다면, 우리 그룹이 보통 4명으로 앉아있죠. 4명으로 앉아있다면 첫 번째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정보 쓰고 옆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 옆 사람, 나한테 온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주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의견을 적어줍니다. 또 돌립니다. 또 돌립니다. 돌려서 자기 것이 올 때까지 돌리는 것입니다. 롤링 페이퍼라고 하죠. 주제가 뭐냐면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 목사님, 자기 가치감이 원래 높은데 떨어질 수도 있나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고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은 오롯이 자기를 위한 과목인데 살다 보면 자기 가치감이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기 가치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환경, 조건, 여건들이 너무나 많기에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게 중요할 거다. 그리고 이 떨어질 때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내가 왜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면서 자기 가치감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집니다. 잉여가 뭔지 알죠? 나머지, 중요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신의 부족이 크게 보일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집니다. 부족은 다 있는데 자기 가치감은 부족이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나는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비교할 때 자기 가치감이 확 떨어져요. 비교는 물론 좋은 점이 있죠. 비교하면서 더 열심히 한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게 하게 더 열심히 한다. 경쟁력을 불어일으키는 하나의 도구로도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비교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가치감을 떨어뜨려 부정적 생각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진다. 취급의 늪이 나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 쓰고 난 후 남은 것.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 중요성도 없어. 나머지 여분.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가 많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중요하고 역할 다 하고 나는 아무도 찾는 사람 없고 찍어준 사람 아무도 없고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가치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사 때 자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운동회 때 봤죠. 초등학교 운동회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자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장 선생, 인근에 있는 경찰서장, 국회의원석 이렇게 자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행사 때 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죠. 인물이지만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표시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별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잉여인간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자기를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고 인정해준 사람 하나도 없고 챙겨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되는 잉여 인간 취급받을 때 가치감이 떨어지는 경우. 주위에 그런 사람 경우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잉여 취급을 받아도 시작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잉여인간 취급을 받아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면 뭐 자기 가치감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는 거죠.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는데 30년간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했는데요. 낯선 사람과 자기 개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구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3분의 2가 개를 먼저 구하고 물론 개는 함께 살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개는 개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인간이고 최후에 따져본다면 인간과 개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죠. 그런데 개와 사람 중에서 누구를 먼저 구하겠다? 3분의 2가 사람, 우리 집 강아지를 먼저 구하겠다. 잉여인과 취급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나는 이게 좀 지나치면 금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죠. 위험한 말인데 금수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나 가치감이 떨어질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면 가치감이 떨어지게끔 되죠.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집니다. 다음의 말은 존재 가치를 파괴해요. 보세요. 이 바보 같은 들어보셨나요? 요즘도 듣고 있나요? 이 멍청구리 같은 들어보셨나요? 넌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니? 밥이나 잘 먹을까? 아이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치감. 너네들 말썽만 피우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참, 네가 왜 태어났니?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자기 가치감을 완전 자기를 파괴하는 존재 가치를 파괴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면서 자란 친구 있나요?
들어봤나요? 목사님 요즘도 들어요. 요즘도. 그런 친구 있나요? 자기 가치관이 떨어지죠. 이런 말은 자신에 대한 혐오감, 타인에 대한 시기감만을 주죠. 이런 말을 들을 때 바보 취급을 받아도 시작.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야. 혹시 누가 이 바보야 그러면 나는 바보야. 그래. 너는 나를 바보로 취급하지만 나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야. 자기를 인정해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살아가는 비결. 두 번째, 자신의 부족이 크게 보일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부족이 크게 보일 때 인정의 늪이 나를 떨어뜨립니다. 부족이 많으니까 나는 가치가 없나 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과 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과는 흠이 있는 사과죠. 점이 있는 사과. 가운데 있는 사과는 깨끗한 사과입니다. 흠이 있는 사과, 흠이 없는 사과. 이젠 허물이 많은 나. 흠이 있어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어. 시작. 흠이 있어도 가치 있는 존재.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단점도 있고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어도 약점이 있음에도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길. 부족이 보일 때 오히려 성장의 도구로서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보일 때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흠과 실수와 모순이 있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부족이 크게 보일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항상 이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삼순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이름이 웃기다고 놀려댑니다. 삼순이가 미팅을 나갔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삼순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웃기고 촌스럽다고 놀려댔습니다. 그는 울고 뛰쳐나왔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택시 뒤에서 울고 있는 아가씨를 본 기사 아저씨. 이렇게 복스럽고 예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울어요? 헤어졌어요? 친구하고? 아니요. 기사. 근데 왜 그렇게 한참 좋은 나이에 우는 거예요? 기사가 예쁘고 복스럽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속사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순이 와요. 친구들이 이름이 촌스럽다고 나를 막 놀려대요. 어허이 그렇다고 울어? 애도 아니고. 삼순. 아저씨가 한번 당해보세요. 기사 아저씨. 뭐 이름 가지고 그래.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내가 그 삼순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을 사람들이 나를 말을 해도 라벨 이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볼 때 촌스러워도 나는 시작 나는 가치 있는 존재.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이 크게 보일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인정의 늪이 나를 막 떨어뜨려요. 여러분 제가 대학 교수 안 했으면 지금 뭐 해먹고 이야기해보세요. 대학 교수 안 했으면 뭐 해먹고 살까?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별 문제 없어. 이야기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약장사. 약사 말고 약장사. 약사 말고 삐끼 안무대에서 사람 끌고 삐끼 3번 사이비 교주 목사 말고 사이비 교주 다단계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 아마 저도 대학 교수 아니었으면 다단계 판매원을 하면 판매왕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거요. 강남 제비 허리 돌려
제가 대수로 대학 교수 안 했으면 지금 여러분 강남 제비하고 있을 거예요. 남이 나를 이렇게 봐준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감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인정을 받지 못해도 시작. 나는 가치 있는 존재.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칭찬을 하든 약점을 꼬집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하여 내 인생이 바꿔지거나 내 본질이 변화되지는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을 가치를 평가절하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세 번째, 나도 모르게 비교할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져. 비교의 늪이 나를 떨어뜨립니다. 가치감을 떨어뜨립니다. 비교를 반복하는 현대인의 삶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비교를 반복하면서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비교할 때 자신의 가치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부족, 가난, 무능, 못생겼다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 내 가치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없나요? 그런데 비교의 늪이 바로 나를 가치감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비교당하여 뒤처질지라도 시작.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혹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혹시 누가 나한테 무능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 혹시 누가 나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 비교의 늪이 나를 떨어뜨리는데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손흥민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으니까 이 녀석아, 손흥민은 네 나이 때 연봉이 300억이야. 300억.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비교하면서 말하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 됐어요. 그와 내가 비교는 안 되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전지현하고 왜 비교합니까? 김수현하고 왜 비교합니까? 전지현은 전지현이고 김수현은 김수현이고 나는 나고,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나로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비교해서도 안 되겠지만, 비교해도 안 되겠지만, 비교해서 별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별것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 절대적으로 인간의 본질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외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늪이 나를 떨어뜨려 외모 성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트렌드 모니터에서.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남자 28% 만족, 72%는 불만족. 여자는 87%는 불만족, 13%가 만족. 남자들이 더 만족하네요. 여자들은 더 불만족. 당신은 바꿀 수 있다면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남자 72%, 60%가 바꾸고 싶다. 여자 87%에서 99%가 바꾸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절대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견적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외모에 대한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가치감이 떨어집니다. 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열등하다고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 자기 오리지널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리지널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사진 카메라가 찍은 거죠. 영상 카메라가 찍은 거죠.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래서 내 얼굴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나를 귀엽게. 그러니까 내 모습이 특이해야 돼. 특별해야 돼. 그럼 다른 사람이 날 잘 기억하겠지. 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얼굴은 비교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밝히라고 있는 자신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외모가 비교가 안 되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가치감 세워줘. 모둠으로서 수업이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4명의 모둠을 만들어서 제일 위에 자기 이름 적고 밑에 자신의 약점 하나 적고 단점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약점,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하나를 적으라고. 옆으로 롤링 페이퍼를 돌리면 친구들이 그 약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써줍니다. 대신 그 약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써줍니다. 지난 학기 때 나왔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느리다. 누구는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느린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느리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롤링 페이퍼인데요. 그러면 보실까요? 지난 학기 때 자신의 단점은 손에 땀이 많다. 약점은 달리기를 못한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롤링 페이퍼로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지는 손에 땀이 많은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땀 배출이 잘 되어서 복수가 빠지고 다이어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못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리는 속도가 다른 것처럼 괜찮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단점과 약점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긍정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더 멋있는 모습이죠.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성 탐구 정리합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믿고 확신하고 살지만 종종 흔들릴 때가 있다. 자기 가치감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 떨어진다? 잉여인간 취급받을 때 나의 가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잉여인간 취급받을지라도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 또 자신의 부족이 크게 보일 때 자기 가치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이 크게 보일지라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교할 때가 많아. 그 비교로 인하여 나의 가치감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 외모, 학력, 가정 환경, 집안 배경 비교하는 순간 내 가치감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비교할 때가 있을지라도 비교된다 할지라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기말 논술 문제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기 가치감이 높아지게 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갈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수업마다 들을 때마다 조금씩 준비해 놓은 것을 이렇게 잘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준비는 교류 문서 검사지를 검사해 오세요. 검사한 용지를 가져와도 됩니다. 검사한 용지는 가져오시면 됩니다. 검사지는 카페에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받아서 검사 잘 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